안녕하세요. 휴키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지난주 금요일날 금융위에서 발표한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참고로 오늘 환경방송은 제가 앞뒤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가 준비한 내용보다 훨씬 단축되었어요, 내용이.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내용을 꼼꼼히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발표가 됐을 때 단순히 그냥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 중에는 꼼꼼히 자료를 보고 살펴보니까 제 신경을 건드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중에 단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어떤 거였냐, 이제 시장 조성자들을 또 이번에 예외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 시장 조성자가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시장 조성자 제도란 거래소와 이제 계약을 하게 돼요. 시장 조성 계약을 하게 돼서 파생상품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긴 하지만 뭐 노력은 그죠? 노력하겠죠? 자, 밑에 보시면 현재 지금 시장 조성자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뭐 중국은행, 서울증권, 유한타증권, 뭐 쟤네들 사실 뭐 그냥 국내로 해도 크게 문제 없는 애들이니까 쟤네들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웬만한 그 국내 증권사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요 참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장 조성자들이, 자, 이 업틱 룰이라 불리는 게 있는데 시장 조성자들은 이 업틱 룰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업틱 룰이 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업틱 룰은 여러분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할 때 바로 직전에 체결됐었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하게 하는 제도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바로 전에 누군가가 100원에 거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싸움이 바로 90원에, 그 다음에 80원, 70원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100원에 했으면 그 다음 체결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높은 가격, 그 다음은 그거보다 높은 가격, 높은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체결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인데, 어쨌든 이제 현재가보다 주가가 낮아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죠. 근데 이제 이 시장 조성자들은 이 업팅 룰에 대해서 예외입니다. 심지어 또 이들은요 거래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자전거래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좀 되게 마음에 걸리고 좀 찝찝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시장 조성자들이 이 업팅 룰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하면은 지속적인 공매도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지금 보면은 공매도를 주로 하는 게 외국인 기관, 그리고 이제 개인들 쬐끔 있는데, 사실상 외국인 기관이 전체 공매도의 99%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을 빼놨다 봤을 때 기관들도 일부 제한을 시켜야 될 것 같긴 한데, 저 시장 조성자에 들어가는 기관들은 제한을 안 건 거죠. 그러면은 기관들은 그대로 공매도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제한되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많은 애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장 조성자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공매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자료는요, 작년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제목 보시면은 2019년도에서 20년도 연도별 업팅룰 예외 거래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업팅 룰이 예외를 받은 그런 그 기관들의 거래대금인데요. 보시면은 전체 거래대금 대비해서 이제 우리 요거만 볼게요. 업팅룰 예외 거래대금만 보시면은 사실 2014년도에는 2조예요, 2조. 2조 6천억 정도, 2조 6,138억 정도였는데, 2019년, 이제 작년이죠? 작년 8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조입니다. 15조 6,198억.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수치죠.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 전체 우리 거래대금이 2014년도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2014년보다 지금이 우리가 8배가 만일 증가했다로 봤을 때는 업팅률 예외 거래대금이 이 정도 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거래대금이나 보시면 거래대금 뭐 비슷하죠? 거래대금이나 아니면 거래량 부분에서도 딱히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팅률 예외 거래대금은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뻔한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외국인들만 그 공매도 중지시켜버리고 기관들은 그대로 풀어놨다는 얘기인데, 기관들이 그 사이에 업팅률 예외 거래대금을 8배를 증가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뻔한 거예요. 이런데도 왜 저들을 이제 업팅률 예외 대상으로 삼는지, 시장 조성자들을 왜 예외 대상으로 삼는지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제 시장 조성자들도 숨기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이든 국내 기관이든 사실상 이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들만 철저하게 지금 배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맞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물론 개인들이 공매도 가능하게 막 오픈을 해두면은, 안 그래도 개인들이 단타 성향이 강한데 공매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개인들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배제시킬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외국인들도 자르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 조성자든지 누구든지 기관도 잘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평균적으로 이제 공평하게 거래를 할 수 있어야지
저들만 저렇게 예외를 했는데 최근에 한 6년 동안, 6년의 기간 동안에 거래 대금이 거의 6배, 8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금융 당국은요, 이제 투기성, 이제 사실 이게 문제인데 이 투기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단순히 시장 조성자들이 투기성이 없다라는 그런 이유로 지금 예외를 두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거기까지 알았어.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증권사들 갖다 이제 보호하겠다는 차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국내 증권사들을 뭐 보호나 치자. 그러면 개인들을 왜 보호라? 개인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분명히 나와줘야죠. 지금 보면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지 전체 시장 거래량의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개인들이에요. 근데 외국인들 제한시켰다. 네, 그것만으로 과연 공매도가 그렇게 줄어들 것인가?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른 나라들 주요국들이 어떻게 이제 공매도 제도를 관련 이제 규제 제도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요 내용은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보시면은 한국, 미국, 홍콩, 영국, 일본 다 같이 이렇게 공매도 제도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서 이제 규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쭉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미국도 공매도 잔액 계량 보유자 공시 그리고 이것도 여기 홍콩도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업팅 룰도 공매도 효과 표시도 공매도 종목별 잔액 공시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공매도 종목별 잔액 공시 이거에 대해서 다들 제한을 두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어요. 네, 다 오픈입니다. 다 오픈. 적어도 지금 보면은 뭐 홍콩 스타일로 이제 공매도 규제를 하자, 뭐 일본 스타일로 규제를 하자 말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제일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게 홍콩 스타일대로 하자 이건데요. 홍콩의 규제대로 하자인데 저것도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홍콩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큰 기업들한테만 이제 적용시키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 이하의 기업들은 이제 아예 제한시켜버리자 종목별로 그런 건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실정과 맞진 않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괜히 사실은 공매도 때문에 되게 주가가 이제 제한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얼마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도 시가총액이 절대 작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외 사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한 어떤 그런 논란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조금 시장이 맞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그런 규제들이 나오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안 중에 예외 규제안이 12개예요. 12개. 12개에서 이게 외국인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한데 거기서 이제 한 두세 개 정도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서 좀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약 지금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요. 그냥 과거에 이번처럼 공매도가 잠깐 중지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됐나를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굳이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아도 그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종목을 지금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될지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저는 IT, 네, 한국은 IT입니다. 지금 무조건 IT가 이번에 상승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고요. IT 하게 되면 어디예요?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두 개의 기업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매수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일 나는 종목보다는 그냥 다른 게 낫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이 의견을 오늘 드리려고 보다가 조금 뭔가 찜찜한 거를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분들께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삼성전자 쪽을 좀 분석을 해보다가 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것도 공매도 관련이에요. 그거 한번 내용 보시죠. 자, 이거는요. 이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공매도 평균가, 사실 뭐 삼성전자 공매도 제일 많으니까 공매도 평균가에 대한 어떤 얘기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공매도 평균가가 41,950원이 되어 있죠. 자, 어디 보시냐? 여기 보시는 거예요. 여기 49,950원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제가 딱 요거를 보고 나서 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1년 동안의 삼성전자 주가 외국인들 매매 패턴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런 게 보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제 5만 원 라인을 빨간 선 쭉 긴 빨간 선을 찍어놨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밑에 회색 선. 회색 선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주가죠. 네, 삼성전자 주가고요. 왼쪽에 빨간색 박스, 파란색 박스 보실 수 있을 텐데 보시면은 5만 원 이하의 때에서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외국인들이 위에서 매수를 오히려 그죠? 누가 보더라도 매수 포지션으로 잡아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딱 이제 5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딱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달라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죠? 매도 쪽으로 달라졌죠.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좀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뭘 해볼 수 있냐? 쟤네들이 앞에서 보시는 대로 공매도 평균가를 49,950원, 한 5만 원 잡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5만 원 이상대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오른쪽처럼 매도를 때려가지고 주가를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주가가 6만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확 급락해서 지금 이제 5만 원 이하 떠있고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공매도 가격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컨트롤했을 수 있겠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투입을 매수를 하는 그 시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외국인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 증권사, 어떤 외국인 증권사 각각에 따라가지고 포트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패턴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다시 하는 시점. 자,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이 MSCI 선물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보셔가지고 조금씩 비중을 올리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궁금하신 것도 있으셔서 저한테 이제 메일 주신 분도 계시는데 목표가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는 15,000원 그때 제가 제시해드렸는데 자 목표가 15,000원 그대로 홀드하고요. 그리고 비중을 20에서 30% 상향 조정. 자 요게 얘기가 오늘 한국경제TV 방송 출연했을 때 내용입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금지 조치 추가적으로 두세 개 정도 더 수정한다고 하는데 좀 괜찮은 내용이 좀 예외에서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너무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정부의 조금 이런 자잘한 어떤 작은 조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조치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구독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 이 동그라미 있죠? 구독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관련된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효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